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의 3분의 1인 33%가 10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와도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했을 때 미국이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도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와도 미국이 예방적으로 북한을 핵으로 선제 타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여론조사도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여론이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인 76%입니다. 정치인들이 전쟁을 결심할 때에 최소한 여론 때문에 걸림돌이 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오히려 북폭을 안 하면은 정치인들이 여론의 질타를 맞을 듯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든지 간에 답은 북폭밖에는 없는데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의외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북폭이 임박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김정은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과 연합군에 맞서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김정은이라면 북폭이 임박했을 때 할 수 있는 수단은 딱 한 가지 뿐이라고 봅니다. 일정 지역을 인질로 잡고 인질 테러극을 벌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전력이 너무 강해서 미국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과 맞서서 싸울 때에 지형지물과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군사작전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지형지물은 어떻습니까?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서해안 NLL 일대 부근은 평화수역으로 바뀌어서 과거에 비해서 초계 활동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어쩌면 아예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그냥 침투하라는 얘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경계를 이렇게 허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서해 쪽 침투 코스 이미 길 닦아 놓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침투하라고 길 닦아 놨는데 그거 활용 안 하겠습니까? 자, 지형지물이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내의 가용자원은 뭡니까? 당연히 국내에 바글바글한 종북 주사파들이지요. 인질 테러극이 벌어진다면은 난리 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들의 목숨을 구하자, 미군 철수해라, 항복하자, 협상하자, 난리 날 것입니다. 청와대 내의 주사파들은 국민들의 뜻이라면서 화답하겠죠. 한마디로 서해안 침투 코스는 북한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필수 코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중에서도 영종도 국제공항은 북계의 제1타켓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를 점령해서 다국적의 많은 외국인들을 인질로 잡아버린다면은 이제는 판이 커져버리고 전 세계가 이해 당사국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 세계가 북폭을 막고 협상에 나설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연합군 파병도 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김정은이라면 북폭 직전에 영종도 국제공항 점령해버립니다. 연평도 백령도 절대 안 노립니다. 거기는 방어가 강해서 쉽게 점령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여론전을 펼칠 수도 없습니다. 자, 영종도 국제공항이 침투 유력 후보지라면은 이제 응수타진을 해서 상대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그것이 이번 삼척 목선 기순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즉, 도남 의북처 성동격서입니다. 서해안의 침투를 위한 동해안 쪽에서의 응수타진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번 목성 기순이 단순 기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이 있어서인데, 한 달치 식량이 있다, 옷에 칼주름이 잡혀 있다, 어선이라면서 그물이 너무 깨끗하다 등등 많은 의혹들은 이미 여러 방송들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는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당시에 해류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 어선이 해류를 역으로 해서 남쪽으로 800km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1000리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는 대부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강가에서 볼 수 있는 도젓는 배 수준의 조그만 목선입니다. 드럼통 5개 분량의 1000리터의 연료가 실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도 연료통이 초록색 말통 2개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근까지 이동시켜준 모선이 있었겠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터져 나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2명은 기순을 하고 2명은 바로 북송을 시켜버렸는데 운명을 걸어야 하는 일에서 의견이 다른 2명을 어떻게 순순히 끌고 왔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기순 당시 사진을 보면은 배 위에서 뒷짐을 지고 있고 112 경찰이 출동했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기순자들이라면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마치 누군가가 돌봐줄 거니까 아무 걱정 없다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2명은 응수타진을 위한 국내 침투조고 나머지 2명은 그 공작원 2명을 실어준 실제 뱃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 뱃사람들이 북송됐겠죠.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기순이 아니고 서해안 쪽의 침투를 위한 동해안 쪽에서의 응수타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가 잘못됐다면서 나라가 뒤비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5년째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구조를 못한 것은 구조작전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삼척 목선 사건은 경계의 실패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을 떠올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